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한국과 미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든지 미국에 관한 그 탑뉴스를 요점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한국 밖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도를 해드릴 텐데, 오늘 특히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의 두 가지 이슈가 아주 주목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점검한 바로는 한국 매체에서 이 두 가지, 저는 그 미국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자세히 전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전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시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인데,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미국의 현재 탑뉴스입니다. 주말에 또 엘라바마와 켄터키주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회와 총기 소지자들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하루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인기, 선거 자금에 아주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현직 프리미엄은 무척 강합니다.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미국 언론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바꿀 수도 있는 재판으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기계 만드는 회사와 팍스와의 그 재판인데, 팍스 뉴스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전했기 때문에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런 소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의 평등이 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의 가정에서의 평등, 돈 버는 것은 요즘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만 이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이런 정도 네 가지를 브리핑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라바마주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16살 생일 파티, 스윗 16 해서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6살 생일 파티고, 몽고메리에서 한 약 60마일 정도 동북쪽으로 떨어진 데이브빌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사람들이 3,200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생일 파티에서의 총격 사건이니까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 총격 사건 희생자를 알 것 같은데 4명이 숨지고요. 대량 총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는 20명이 전부 총상을 입었다고 보도하는 곳도 있고 15명이라고 보도하는 곳도 있는데, 토요일 밤에 일어났고 지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직까지는 좀 대대적인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생일 파티가 마스터피스 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열리고 있었고, 지금 도대체 용의자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올 들어서 163번째의 총격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켄터키 루이빌에서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동료 상사들에게 총을 쏴서 5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한 그 일이 일어난 루이빌에서 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은행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한 5마일이 아니라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번에 또 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번에는 공원에서였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공원에 많이 가잖아요. 당시 공원에 수백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저녁 9시경,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라바마 생일 파티는 한 밤 10시 30분경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만 하더라도 대량 총격 사건으로 지금 13명이 숨졌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켄터키 루이빌 은행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켄터키 바로 아랫동네 테네시주에서도 총격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서 6명이 숨졌고, 그 일로 인해서 총기 규제하자고 시위하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민주당 의원 2명이 제명당했다가 복귀하고 백인 의원은 같이 시위를 했지만 제명당하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다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서 전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안전 가운데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인데요. 이거 잘하면 마약 문제 이 펜타닐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총기 사건이 더 아주 그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대선 2024년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투표를 잘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낙태 문제 뭐 요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 이런 문제 너무 그 총기 규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기협회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연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로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총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충성하겠습니다. 나 같은 대통령 없습니다. 내가 가장 여러분들의 총기 소지의 자유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더한 법안도 공화당에게 만들어 오라고 해서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 같은 대통령이 너무 요즘 전 대통령이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돈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어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총을 차야지 된다. 학교를 무장화해야지 된다. 등등인데 3,400만 달러가 올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은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을 1달러당 1,3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442억 원. 442억 원이 선생님들이 총을 차야 된다. 학교를 거의 뭐 무장화 하자는 것을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보낸 돈이고 이것은 총기 이 문제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34개 혐의 연방 선거법을 위반한 게 맨 위에 꽂히잖아요. 포르노 배우와 관련된 그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기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기소됐잖아요. 기소되고 나서 24시간 안에 뭐 얼마를 모았다고 하던가요. 24시간 동안 400만 달러. 그 기소로 인해서 1,000만 달러 이상을 모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어제 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선거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전략가 두 사람, 한 사람은 뭐 꼭 전략가라기보다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로 정치인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빌어서 제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위치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어디에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아직은 선언도 하지 않는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를 여러 가지 이슈에서 공격하고 있죠. 그걸 칼 로브, 팍스의 커멘테이터, 월스트리트저널의 역시 그 오피니언 칼럼도 쓰고 하는 이 칼 로브,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 이 사람은 트럼프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때려서 본인이 더 우뚝 빠른 시일 안에 솟으려고 하는 것. 이 약하다는 걸 칼 로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올 들어서 돈이 3,4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은 지난번 바이든과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보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2020년도에요. 칼 로브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원들로부터 9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에게 700만 표 이상으로 졌잖아요. 표도 그렇고 선거인단 숫자도 그렇고 졌는데 지금은 2020년 바이든과 그 선거를 치를 때보다 공화당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도층이 지금 미국도 조금 두터워지고 있어요. 민주당도 너무 극좌다 해서 민주당 쪽에서 떨어져서 이 중도층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어느 나라나 거의
선거는 이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중도층 공화당에서도 떨어지고 공화당 쪽에 조금 기우는 사람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것을 알아서 아직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막 때리고 있다. 이게 칼 로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된다.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보다. 비난하면 지지층은 좋아하지만 지지층은 어차피 트럼프에게 찍으니까. 강력한 지지층은 뭔가 비전, 정책을 제시해야지 트럼프가 좀 아닌 것 같아 하던 사람도 트럼프 쪽으로 간다는 거죠. 현재 바이든의 위치에 대해서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말을 공화당입니다. 칼로브도 공화당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제럴드 포드가요. 당시에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지만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을 이겼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이 사람이 리처드 닉슨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여러 가지 뭐 사임이 아니라 뭐죠? 그 사면해주고 닉슨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러느냐? 현직에 닉슨의 남은 임기를 채웠으니까 닉슨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도 재선되고 나서 1년도 되지 못해서 8월인가에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나머지 임기를 채웠던 인기가 없었어도 포드가 예비선거에선 이겼다니까요.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을. 또 한 사람은 지미 카러. 지미 카러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지미 카러도 테드 케네디에게 이겼습니다. 한쪽은 공화당이고 이쪽은 민주당이잖아요. 지미 카러가 뭐 지금은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만 당시에 이란, 뭐 인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오일 쇼크 있고 문제는 경제야를 외칠 때였잖아요. 그런데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케네디 가문의 그 상원 의원을 민주당 예비선거에 딱 도전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이겼다니까요. 그걸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내가 대선에 출마합니다 하고 꼭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밝히는 것보다는 늦게 밝혀야지 이거 나도 나갈 수 있어? 나가지 마라 하고 저울질하던 사람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의 현직 이점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죠.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너무 나이가 많아. 아니 82살 때 재선을 시작하면 대통령 끝나고 나면 87살인가요? 86살인가요? 그렇게 되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80살 훨씬 넘는데 이미 이 두 사람의 장단점을 다 보고 사람들은 조금 더 젊은 세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 정치는 중요합니다.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예비선거까지는 아직 많은 길이 남아있고 내년 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거까지 가더라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오늘 미국에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여러 가지를 분석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오늘 탑 뉴스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요. 제가 좀 짧게 할 걸 그랬네요. 세 개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 팍스 뉴스, 팍스의 모회사인 팍스 코퍼레이션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팍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채널이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수십 개 주에서 개표 기계를 납품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팍스가 이 도미니언이 막 조작을 해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고 도미니언 이 회사 자체가 막 민주당 돈이 들어가고 베네수엘라 돈이 들어가고 이게 다 가짜거든요. 그걸 가짜인 줄 알면서도 계속 트럼프의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같은 변호사를 출연시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했고 그 결과 뭐 도미니언 시스템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그래서 자신들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박스에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서로 방송했다는 것. 저 여자 미쳤어.
시드니 파웰에게, 터커 칼슨이, 또 터커 칼슨이 트럼프에게 난 열렬하게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싫어해. 그리고는 며칠 전에 트럼프를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잘해주던지 저는 정말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아무튼 이 16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기각되지 않고 온 것으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은 일단 굉장한 성공을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당시에 선거 끝나고 60 몇 개 케이스를 부정선거라고 소송하려고 갔는데 60개 이상이 기각되고 기본이 안 갖춰졌다고, 그리고 하나 정도가 됐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맘대로 되지 않았었던, 그것도 뭐 부정선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이제 이게 내일부터 시작돼서 아마 몇 주일 동안 이어질 겁니다. 델라웨어에서 딱 여러 가지를 사전에 다 해놓은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훼손에서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정치인이나 누구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뭘 정함으로 인해서 힘을 갖는데, 그거를 딱 그 주눅들게 만들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 해서 이게 참 힘든 소송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일 도미니언이 이기면, 팍스가 이기면 우리가 그 미국의 미래를 볼 수는 있습니다. 도미니언이 이기면 팍스가 2024년 선거에서는 2020년도에 했던 것처럼 함부로 못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금도 그분들 유튜브 다 하고 계시던데요. 유명하신 분들께서 무슨 뭐 어디서 뭐 통째로 뭐 중국에서 뭐 가짜 투표 용지를 뭐 싣고 뭐 대한항공 뭐 좌석을 뚫고 뭐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탄압당한다. 이런 게 다 가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아직도 진짜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뉴스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일 도미니언이 이기면 팍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조심을 하겠죠. 팍스의 아류로 가짜 아주 나쁜 불량식품을 팔아서 굉장히 힘을 갖게 된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에폭 타임스 이런 데도 꼬리를 내릴 겁니다. 팍스가 이기면요 반대가 되겠죠. 2024년도에도 어머 그래 해도 되네. 트럼프가 장사가 잘 되니까 트럼프 관련을 많이 가짜를 뿌리자. 팍스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가짜인 줄 알았어도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이 보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야, 이건 아니죠. 이제 팍스가 이기고 나면 황색 저널리즘이 판을 치게 되겠죠. 황색 저널리즘이 19세기에 유명했었던 건데,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재판은 시작되고 6주일 정도,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어느 쪽의 말을 듣느냐인데, 그런데 팍스의 증인으로 나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루퍼트 머덕 등등 유명한 사람들. 말을 오죽 잘해야죠. 배심원들을 누가 더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큐리어스한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결혼이 점점 평등해지고는 있는데, 이 기사는 어떠세요? 요즘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남녀 문제, 또 직장 문제, 출산 문제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가사 일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이, 인컴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 미국에서는요, 여자가 그 브레드 위너라고 해서 집 모든 그 가정을 재정을 책임지는 여자가 유일하게 책임지는, 남자는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겠죠 집에서. 그런 가정이 6% 정도 되거든요. 퓨어 리서치사가 정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벌이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하게 번답니다. 이거는 남녀 임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런 게 처음이랍니다. 그 배우자 사이의 벌이가 거의 비슷해진 게. 그런데 비슷한 벌이를 벌으면서도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하는 거인 아직도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 버클리대의 교수가 이 교대라는 책을, 뭐 세컨 쉬프트인가요? 세컨 잡처럼 세컨 쉬프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여자는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가면 또 세컨 잡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돈도 안 받고 하는 거,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남자고 여자고 많이 하면서 가정에서, 미국 가정에서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기는 했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미국 남편은 일주일에 평균 3.5시간 여자보다
레저 활동을 많이 하고 그에 비해서 와이프는 2시간 이상 자녀 양육을 남자보다 많이 하고 2.5시간 이상 가사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4.5시간이 되네요. 여성이 어쨌든 더 많이 일을 하는 게. 여성이 브레드위너로서 가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40% 벌어도 자녀 양육도 적게, 가사 일도 적게, 와이프가 단독 이 브레드위너면 그때는 이제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동성 커플도 있잖아요. 동성 커플이야말로 가사 일에 있어서 동등함, 평등함이 가장 잘 유지가 된답니다. 뭐 인종별 이런 여러 가지를 분리를 했을 때요. 그리고 대부분 미국 사회에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도 남자가 말이야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밖에서 공헌하는 것을 안에서 집안에서 공헌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는요. 그냥 여자는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밖에서 일하는 그 가치를 한 49%가 동등하게 놓거든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을 더 가치를 주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여자가 집에서 일하는 거에 더 가치를 준답니다. 이런 사회적인 개념, 시스템 같은 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모든 것들이 평등해질 수는 없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은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따로 클립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끝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